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랩뷰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강의할 금호공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주백석 교수입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강의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강의는 원래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메카트로닉스 관련된 지식을 획득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랩뷰를 본격적으로 강의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랩뷰를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회사에 들어가게 될 공학도들을 대상으로 그 회사들은 일정량의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지식들을 대부분 습득하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 특히 기계공학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대상 또는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 툴 정도는 하나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한 시스템을 실제로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세 가지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메카트로닉스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능력,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랩뷰를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획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구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습에 활용을 해본다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충분히 좋은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랩뷰는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공학도의 관점에서는 C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메카트로닉스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잘 알고 있으면, 그리고 C 언어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꽤 실력 있는 학생이라면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동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 언어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구현해서 실제로 구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 자체의 공부뿐 아니라 하드웨어 관련된 공부까지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C 언어를 가지고 어떤 로봇 시스템이나 메카트로닉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수준이 상당히 고급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랩뷰라는 프로그램은 약간은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C 언어는 초급에서부터 중급까지 가는 데 있어서 들이는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봐야지 중급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반면에 이 랩뷰라는 프로그램은 초급에서 중급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충분히 다 공부를 해서 충분히 이해할 정도의 능력을 획득하고 기본적인 연습을 해본다면 웬만큼 간단한 프로그램은 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즉 초급에서 중급까지 가는 정도의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급에서 고급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랩뷰도 역시 꽤 어려운 그러한 공부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생의 관점에서 간단한 시스템을 구현하고 얘를 움직여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입출력이 연결되는지에 대한 공부들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역시 실제 시스템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랩뷰라는 프로그램은 하드웨어 관련된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학생들 수준의 간단한 설계 프로그램,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정도의 하드웨어 지식과 프로그래밍 기술을 가지고 꽤 잘 굴러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 랩뷰라는 프로그램은 유저 인터페이스, 즉 최종 엔드 유저가 그 시스템을 보고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데이터를 획득하고 조작을 하는 그러한 그 화면 구성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랩뷰에서 가능한 정도의 수준을 C 언어로 구현하려고 하면 굉장히 고급의 그런 그 프로그래머가 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초급에서부터 중급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하드웨어와 적절한 정도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하드웨어 지식을 가지고도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을 랩뷰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랩뷰 프로그래밍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랩뷰의 기초 관련된 과목이고 지금 이 페이지는 랩뷰의 기초에 관련된 그 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랩뷰 기초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제2장 랩뷰 프로그래밍 관련된 그 구조문에 관련돼서 공부를 또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차차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먼저 그 제1장인 랩뷰 기초 관련된 목차를 말씀드리면 방금 간단히 소개를 하긴 했지만 랩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랩뷰를 실제로 여러분하고 함께 간단하게 시작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한 랩뷰를 가지고 이제 랩뷰에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의 타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배열 그리고 클러스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이 랩뷰 프로그램 구조 자체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보기 편하게 만들기 위한 서브 VI 만들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랩뷰 프로그래밍을 어떤 식으로 손쉽게 디버깅 할 수 있는지 그 디버깅 하는 과정까지가 이 첫 번째 1장 랩뷰 기초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자, 랩뷰 소개입니다. 자, 랩뷰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자, 엔지니어를 위한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C 언어도 있고요. 예전부터 공학용으로 많이 사용되던 Fortran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COBOL이나 비주얼 베이직 이런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부터 최근에는 앱 프로그래밍까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랩뷰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특히 공학도를 위해서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등의 엔지니어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다. 엔지니어에게 특화되어 있는 언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그래픽 기반이라는 단어인데요. 기존의 그 C 언어 등과 같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는 타이핑을 해서 글자를 써서 프로그래밍을 짜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이 랩뷰라는 프로그램은 그림을 그려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6가지 특징들이 더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면 자, 맨 왼쪽에 있는 하드웨어 API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랩뷰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외부 신호를 주고 외부에서부터 신호를 입력받고 내가 계산한 결과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중간에 있는 연결장치인 하드웨어와
굉장히 잘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메카트로닉스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일을 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분석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자체에 굉장히 다양한 함수들,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는 이제 FFT, 그 다음에 필터 관련된 함수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FFT와 같은 주파수 분석이나 데이터를 깨끗하게 거르는 필터링 같은 이런 작업을 내부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이런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 직접 이 함수들을 끌어와서 그냥 위치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분석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와 같은 화면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잘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그래프를 그리고 수치를 입력하고 그 값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화면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랩뷰라는 프로그램은 다른 하드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배포 타겟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를 입력받거나 또는 진동을 입력받거나 또는 내가 계산한 결과로 모터를 돌리거나 압력을 내보내거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배포 타겟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음 FPGA 같은 굉장히 최신의 기술들도 도입이 되어 있어서 어려운 프로그램 또는 고급 프로그래밍도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래밍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특징뿐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림을 그리는 게 오히려 더 번거롭고 내가 타이핑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더 수월하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접 타이핑을 해서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이 랩뷰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는 데이터 수집 시장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랩뷰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는 특별히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데이터 수집 분야입니다. 사실 이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어떤 특정한 일을 수행하게끔 하는 그러한 그 구동 역할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특별히 굉장히 빠르고 복잡하고 또는 미세하거나 또는 노이즈가 많이 낀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훨씬 더 좋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연차별로 시간이 쭉 지남에 따라서 데이터 수집을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가장 예전에 원시적으로 사용하던 데이터 수집 방법은 연필하고 공책이었습니다. 가령 온도가 있거나 또는 어떤 거리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그 거리나 온도 값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노트북에 옮겨 적는 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었죠. 1900년 이전에 컴퓨터나 또는 이러한 기계장치가 개발되기 전에는 이렇게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가 지남에 따라서 이것을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만들어서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그 기술들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차트 레코더라고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차트 레코더의 대표적인 예는 지진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차트 레코더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이 그 진동의 강도, 흔들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 기계가 알아서 그 진동의 강도를 지진으로 인한 땅의 흔들림을 기록을 해주는 건데요. 이 안에 간단한 질량과 스프링과 댐퍼와 같은 것들이 존재해서 땅에서 만약에 흔들림이 있을 경우에는
이 장치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움직이게 돼서, 그리고 이 끝에는 펜이 존재해서 이 차트는 쭉 돌아가면서 흘러가고, 얘가 이제 펜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진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진동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움직임이 크다라고 했을 때, 아, 지진이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간단한 물리적인 법칙을 이용한 차트 레코더가 이제 초반에 개발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물리장치를 이용한, 물리법칙을 이용한 장치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오다가 1970년대 이후에 PC가 보급이 되면서 독립형 데이터 로거들이 이제 개발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PC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는데, 밑에 PC와 GPIB 통신을 활용한 계측기 시스템도 역시 비슷한 종류의 것들입니다. 자, 이런 식의 데이터 수집 장치는 특징이 보통 특정한 작업 한 가지에만 특화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온도면 온도 한 가지, 진동이면 진동 한 가지, 위치면 위치 한 가지, 이런 특정한 목적에 맞는 그러한 데이터 로거들이 존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정한 한 가지 일만을 통해서 한 가지 작업만을 수행하는 계측기 시스템이 개발이 되다 보니 현재 시스템에서는 약간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요즘에는 특정한 장치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입맛에 맞게끔 필요한 데이터를 다양하게 받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C 기술들이 점점, 프로그래밍 기술들이 점점 발달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온도나 거리나 또는 압력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따로 뽑아서 하나의 시스템, 하드웨어로 구현을 하고 요것들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PC 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다 통합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PC 기반 시스템으로 최근에는 이제 바뀌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데이터를 함께 조작하고 이것들을 가공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하고 필터링도 하고 계산도 하고 해서 내가 모니터링을 하거나 또는 그 값을 저장도 하고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실제 어떤 시스템을 구동하기도 하는 이러한 식의 다양한 작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PC 기반 시스템이 최근에는 개발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음 연필과 노트북으로 사람이 직접 했던 그런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차트 레코더와 같은 물리적인 법칙을 이용한 그러한 기계적 장치가 존재했고, 그 이후 특정 작업만을 수행하는 독립형 계측 시스템이 개발이 된 이후에 최근에는 PC 기반 시스템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데이터 수집 시장은 변천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버추얼 인스트루먼트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최근 들어 데이터 수집 시장의 경우에는 다양한 데이터를 받아서 내가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조작하느냐,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게끔 후처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받은 다음에 그 계측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거죠. 데이터가 굉장히 신호가 작을 경우에는 얘를 증폭하는 역할이나 데이터에 노이즈가 많이 껴있을 경우에는 얘를 필터링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획득한 데이터를 주파수 분석을 해서 스펙트럼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 값을 이런 그래프 형태로 보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후처리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어떤 특정한 장비인 인스트루먼트 개개의 그 계측기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내가 자유자재로 조작해서 다룰 수 있는
마치 가상의 인스트루먼트를 내가 스스로 만든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버추얼 인스트루먼트 기술이고요. 이게 랩뷰와 그와 관련된 하드웨어를 가지고 더 용이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이 화면에서는 간단한 테스트, 계측을 할 때, 데이터를 수집할 때 테스트의 기본적인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는 처음에 획득하는 단계, 이 그림에서는 이제 온도를 획득하고 있는데 acquire, 획득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이것은 물리적인 센서를 가지고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획득된 온도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가장 간단하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은 어떤 온도에 대응하는 어떤 물리적인 값이 섭씨 온도로 내가 표현을 할 것인지 하씨 온도로 표현할 것인지 하는 어떤 계산들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섭씨 온도로 획득된 데이터를 하씨 온도로 바꾸고 싶다 하는 그런 해석들을 할 수도, 표현을 바꾸는 정도의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온도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온도 제어 장치를 만들고 싶다, 집에 에어컨이 있어서 온도계를 두고 특정 온도보다 높을 경우에는 에어컨을 구동시키고 특정 온도보다 낮을 때는 에어컨을 끄는 자동 온도 제어 장치를 개발한다고 할 경우에는 내가 측정한 온도 데이터를 가지고 설정된 기준값과 비교를 해서 그 비교값보다 현재 온도가 큰지 작은지를 확인을 해서 이 값을 작업자에게 보여주고, 이게 바로 represent, 표현이죠. 보여주고 그 값을 또 실제 에어컨에 전달해서 에어컨을 켜거나 끄게끔 하는 그런 작업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획득하고 구동할 때는 이렇게 acquire, 획득, analyze, 해석, present, 표현 또는 구동, 이런 3단계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들을 랩뷰로 통합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드디어 랩뷰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램 언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랩뷰로 프로그래밍한 화면이 되는데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랩뷰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우리는 두 개의 화면을 만들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프론트 패널이라고 하는 거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화면을 동시에 같이 구성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이 프론트 패널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내가 뭔가를, 이 장치를 켜고 끄거나 아니면 수치를 변경하거나 하는 입력 장치가 있는 부분, 컨트롤이 있는 부분과, 또 내가 획득한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해서 수치로 표현하거나 또는 그래프로 그려주거나 하는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는 부분, 즉 사용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계측기의 바깥면, 겉모습에 해당하는 부분을 바로 프론트 패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화면을 여러분들이 랩뷰를 공부하고 나면 다 구성을 할 수 있고, 이런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노력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오른쪽은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프로그래밍이 짜여지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가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 기존의 C 언어나 베이직이나 이런 언어만을 접했던, 텍스트 기반의 언어만을 접했던 학생들한테는 꽤 특이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자체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픽 기반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래픽, 그림이라는 거죠. 타이핑을 해서 글자를 쳐서 프로그래밍을 짜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아이콘들, 터미널들, 객체들을 갖다 놓고 이것들을 선으로 이어서
일종의 블록 다이어그램과 같은 형식을 만들어서 데이터가 흘러감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기법이 바로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 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랩뷰가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기존의 공학용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매틀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시뮬링크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방법도 이와 같은 그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랩뷰에는 자체 컴파일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컴파일링 작업을 따로 수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리고 순서도의 개념을 프로그래밍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순서도와 굉장히 비슷하죠. 데이터를 받아서 이 값들을 필터링을 하고 필터링된 값을 스펙트럼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이것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이렇게 순서도에 따라서 데이터가 흘러감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이 되는 게 바로 랩뷰 프로그래밍 기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랩뷰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랩뷰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외국 기업인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사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낸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자, 이 회사에서도 사실 원래 처음부터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이 회사에서도 1985년도에는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먼저 개발을 했고 이게 바로 가장 왼쪽 화면에 있는 이런 것들이죠. 행번호가 있고 이것을 직접 글씨를 쳐서 타이핑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짰어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라인의 줄 길이도 굉장히 길어지게 되고 작업자가 한눈에 프로그래밍을 한눈에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프로그래밍 방법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고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것을 텍스트 기반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프로그래밍을 짜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코드를 만들어낸 게 이제 1995년도에 그래픽 기반의 개발 환경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초창기에 조금 더 로 레벨의 그래픽 기반 개발 환경인데요.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이런 화면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친숙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5년도면 사실 최근은 아니죠. 2005년도에 익스프레스 기술이라는 게 개발이 돼서 그래픽 기반으로 그리다 보니까 사실 텍스트보다는 훨씬 짧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개의 기능들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한 덩어리로 묶고 자체적으로 그냥 간편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기술이 바로 익스프레스 기술입니다. 여기 보이는 하늘색 네모 박스로 보여지는 이 아이콘들이 익스프레스 함수들인데 이 함수들의 경우에는 이런 왼쪽에 있었던 조금 더 복잡했던 그림들이 이렇게 간편하게 됐고 그래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대화에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편리한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됐는데 편리함이 있는 반면에 사실 이 익스프레스 함수들을 많이 쓸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조금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안에는 사실 불필요하게 굳이 만들지 않아야 할 것들도 많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게 필수적으로 자연적으로 생성해야 될 기능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런 익스프레스 함수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초보 과정에서 그렇게 빠르지 않은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익스프레스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데이터를 이제 획득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획득뿐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구동하는 작업도 수행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강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뷰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이고 특히 메카트로닉스를 전공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한테 특별히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따른 C와 같은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경우에는 내용들이 초급에서 중급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던 반면에 이 랩뷰라는 프로그램은 초보자가 중급까지 가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빠르게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와 연결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메카트로닉 시스템을 실제로 구동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스위치나 입출력 방법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는 랩뷰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다양한 하드웨어와 연동이 아주 수월하다라는 특징이 그 첫 번째였고요. FFT나 필터링과 같은 다양한 분석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특징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서 그래피컬리 그 결과물을 받아보기가 좋고요. 다양한 시스템에 배포할 수 있는 배포 타겟을 가지고 있고 FPGA와 같은 최신 기술을 도입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뿐 아니라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 화면에서는 데이터 수집 시장의 변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연필과 노트북으로 진행이 되던 그러한 방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차트 레코더와 같은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다가 1970년도에 컴퓨터가 발달이 됨에 의해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장치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요. 자, 최근에는 PC 기반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양하게 받고 그것들을 구성한 다음에 필요한 후처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통합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그러한 데이터 수집 장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랩뷰로는 버추얼 인스트루먼트 기술이라는 것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소프트웨어 역할을 강화해서 필터링이나 측정이나 그리고 그래피컬리 보여주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랩뷰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통합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자, 여기서 간단한 테스트의 3단계 획득, 해석, 표현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것이 랩뷰로 통합이 돼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수행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랩뷰는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체 컴파일러를 가지고 있고 순서도 개념을 프로그래밍에 도입했더라.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은 계측기의 외관을 우리가 손쉽게 꾸밀 수가 있고요. 오른쪽처럼 각각의 함수들의 선을 연결해서 순서도와 같은 그림을 그려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차차 공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랩뷰도 제일 처음에는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였었다. 그런데 이것을 1995년도에 그래픽 기반의 개발 환경으로 바꿨었고 조금 로레벨의 좀 복잡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런 그래픽 개발에 95년도에 개발됐던 이런 개발 환경을 이용을 하는 게 좋고 그로부터 10년 후 2005년도에 익스프레스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좀 복잡한 걸 간단하게 대화창 형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발달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익스프레스 기술이라고 하고요. 단 이런 익스프레스 함수들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조금 유의해서 고급 프로그래밍이나 빨리 돌아가는 프로그래밍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로레벨의 그런 함수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까지
자,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까지 랩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었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랩뷰를 어떤 식으로 코딩할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도 직접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복습 다시 한번 하시면서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숙지하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